노래 무슨 노래인지는 뭐 밑에 자막으로 나가니까 눈치채셨죠? 1969년 7월 20일 누군가는 창세기 이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내일이 달 착륙 50주년입니다. 이 주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50년 전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암스트롱이 전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1969년 7월 21일 11시 56분 20초. 정말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50년 전에 대한뉴스도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뭐 요 화면부터 보실까요? 지금 워싱턴이 들썩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워싱턴의 상징인 워싱턴 모뉴먼트에 네. 동쪽 한 끝을 이렇게 우주선 모양으로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아폴로 11호를 이 달에 보내기 위해서 쐈던 이 세턴 로켓을 지금 이 화면으로 좀 띄워가지고 이 달 착륙 50년을 좀 다시 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워싱턴 그에는 이제 스미소니언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이 닐 암스트롱의 우주복을 복원해가지고 이 달 착륙했던 것을 후세들이 볼 수 있게 상당히 많은 이게 할 만한 그 물건들을 좀 전시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을 밟은 지 50년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의 수도도 들끓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닐 암스트롱이란 이름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순간 그는 당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양지열 변호사님 말은 참 멋있게 했는데 요즘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닐 암스트롱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성격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닐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은 다 알지만 버즈 올드린이라는 이름을 기억에 담고 계신 분들은 또 잘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달 착륙 직전까지도 누가 먼저 발을 디딜까를 정하지 못하고 최후의 순간에 결정했다고 했는데 닐 암스트롱 퍼스트맨이 됐는데 처음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명세에 시달려서 언론을 만나기도 싫어했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버즈 올드린은 반대로 내가 처음 내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 괴로워서 삶이 풍요롭지 못했다고 이혼도 2차례 하고 결국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보내다가 두 사람 다 사실은 생활 그다지 좋지 않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 딱 첫 발 내들었을 때 저게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옛날에 참 퀴즈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최정문 교수님. 예. 아직도 닐 암스트롱의 족적이 달에 남아있는지, 요 성조기도 있는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력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반 지구보다 6분의 1 정도로 적어요. 그럼 바람이 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적고 대기가 없어서 달에 남아있는 발자국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바람이 불어야 사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국이. 그런데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햇빛 때문에 성조기의 색깔이 바라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국기는 원래 형태보다는 색이 바래서 원래의 색깔을 띠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성조기도 있고 그렇죠. 족적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 아폴로 11호 얘기를 이제 퍼스트맨 닐 암스트롱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인류의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거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이게 이제 아폴로 11호가 역사적인 이제 그 출발할 때 아마 미국 쪽에서 이제 세계 한 75개국 나라의 이제 국가 원수들한테 그 뭔가 목소리를 좀 이제 이 축하의 메시지를 다 담았습니다. 이걸 이제 디스크에 담아서 사실 지금 이제 달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게 온 인류의 상당히 훌륭한 업적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의 그 메시지, 육성 메시지를 직접 담아서 디스크에 담아서 지금 현재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실 또 미국 내에서는요. 그와 관련해서 가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달에 간 게 저게 다 조작이다. 달에 간 게 조작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바람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조기가 보면 바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왜 바람이 없는데 바람이 흔들리냐 등등 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아직 인류는 달에 가지 못했다. 이런 또 음모론도 사실 있습니다. 음모론은 아닌 거죠? 달에 간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구정 차장, 이게 사실 이 달 탐사, 닐 암스트롱의 족적, 이게 원래 애초의 시작은
당시 소련과 미국의 우주 전쟁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냉전이 이 달 착륙을 좀 앞당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57년에 이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이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이 1958년에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을 했고요. 예. 이 1963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케네디가 이 달 정복 도전을 선언한 이후에 6년 만에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이 달 착륙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는 가가린이라는 저도 기억이 나요. 유리 가가린. 예. 최초의 우주 비행사죠. 그렇죠. 가가린과 암스트롱, 그 미국과 소련의 우주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달에는 미국이 먼저 50년 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그 과학관에는요, 닐 암스트롱과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유리 가가린과 관련된 자료만 가득 있더라고요. 아직도 뭐 자존심 싸움이 대단하네요. 요 주제 정리해 볼게요. 최재봉 교수님. 그런데 50년 동안 예. 뭐 우리도 여러 가지 우주 산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는 딱히 이 우주 전쟁에서 참전하는 듯한 모습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20년까지 달을 탐사하는 궤도선을 일단 발사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착륙하는 것은 2030년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에 먼저 달 탐사 궤도선을 발사를 하고 그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목표가 좀 달성이 돼서 우리나라 우주인도 달에 직접 발을 딛는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달 착륙 50주년이 되는 위대한 도전 얘기 69년도 얘기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요. 뉴스타파에 자랑하는 또 다른 코너 오늘의 실시간 검색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정의선 부회장 얘기는 아까 방금 전에 했고요. 어제도 실시간 검색을 했었는데 정병국 이제 전 프로농구 선수가 됐는데 길거리 음란 행위로 오늘 체포됐습니다. 그 얘기 있고요. 태풍 경로 제주공항 요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묶어서 해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기로 하고 황하나 씨가 오늘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관련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보고 관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소는 안 하실 건가요? 네, 안 합니다. 아버지가 경찰청장 네. 베프 뭐 이런 말씀은 어떤 아닙니다. 의미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사건의 본질보다도 왜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이렇게 황하나 씨의 이름이 딱 올라갔냐면 저렇게 구치소 직원들에게 양지열 변호사님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도 하고 하얀 마스크와 또 힐을 신어서 또 다시 한번 의상에 대해서도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체포됐을 때부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까지도 옷을 수차례 갈아입어서 그런 피해자는 처음 봤다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도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봤었을 때 마약을 투약을 하고 또 박유천 씨와도 그 2015년대에도 수차례 했던 그런 모습을 기대했다가 또 저런 하얀 옷을 입고 좀 단정한 모습을 보이니까 의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냐라는 분노의 목소리도 좀 보였는데 처음에 이렇게 박유천 씨에게 마약을 구해주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마약 유통과 관련한 혐의도 적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는 아니고 단순 투약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인형 구형을 했지만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오늘 석방이 된 겁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난 황하나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 빼고는 다 실시간 검색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러 하고요. 실시간 검색 여기까지입니다.